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그린란드 문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기준이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라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강제 피임 논란에 대해 사과와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리틀 데인지로 불린 아동 분리 실험에 대해서도 보상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연간 약 43억 크론의 규모의 보조금과 도시 인프라 그리고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과도 했고 지원도 이어지는데 왜 그린란드 사회에서 신뢰가 회복됐다고 말하기 어려운가입니다. 이 문제는 기술이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어떤 책임을 인정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사안을 원주민 권리와 식민주의 청산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피임, 아동 분리, 언어와 가족 구조에 대한 개입을 동의 없는 국가 개입으로 보고 책임 인정의 범위를 먼저 묻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덴마크의 복지 모델과 재정 지원, 규모, 독립 가능성 같은 구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회가 신뢰를 요구할 때 포인트는 뭐가 잘못됐냐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어디까지 책임으로 인정하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덴마크가 이걸 과거 정책의 오류 정도로 정리하면 결국 실수였고 지금은 다르다는 선에서 끝나기 쉽고 사과도 유감 표명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린란드 사회가 같은 일을 구조적 통제로 읽으면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 변화까지 따라와야 한다는 요구로 바로 연결됩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어도 책임의 성격이 달라지면 사과의 기준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와 재정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블록그랜트와 의료 인프라 투자는 현재 그린란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원이 과거 인권 침해의 책임을 대신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커질수록 그렇다면 과거의 개입은 어떤 책임으로 남는가? 라는 질문이 더 또렷해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요구가 더 구체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엇갈리면 갈등이 커집니다. 사과가 있었지만 그 사과가 법적, 제도적 책임 인정인지 도덕적 유감 표명인지가 불분명하면 신뢰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원만 강조되면 피해 경험은 이미 보상된 일처럼 취급될 수 있고 그 순간 갈등은 다른 형태로 남습니다. 정리하면 그린란드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의 없는 개입을 어디까지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둘째, 그 책임이 현재의 제도와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느냐입니다. 셋째, 재정 지원이 과거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그린란드의 미래는 지원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그 결과를 어떤 제도적 변화로 남기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과의 조건을 어디까지로 보시겠습니까?